여러분 왔습니다. 대망의 1강. 어떻게? 대망의 1강이 왔습니다. 선생님은 바람 신바람 은쌤 되겠습니다. 일단 선생님이 피를 토하면서 쓴 책인 이 기가센 한국사 능력검증시험 벼락치기 책을 일단 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책으로 우리 30일 만에 뭐 안 들을 수도 있겠죠. 짧게 들을 수 있겠지만 이 30강이랑 어떻게 보면 길고 어떻게 보면 짧을 수 있는 이 강의 동안 제가 한번 강의를 신명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 책을 보시게 되면 선생님이 친절하게 다 몇 회 출제는 다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문제를 풀면서 그 책에 있는 예상 문제라든지 아니면 기출 문제 이걸 볼 거지만 그 외에 더 공부를 하겠다. 그러면 요 횟수 찾아가서 푸시면 퍼펙트 하겠죠. 그리고 사실은 뭐 이게 이 책이 모든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만 출제를 다 찝어내서 뽑아냈기 때문에 다 출제되진 않겠지만 사실 계속 문제를 분석해 본 결과 거의 한 50문제 중에 한 10문제 내외 한 8문제 정도 빼고는 이 책에서 다 걸립니다. 사실상 이 책만 외워도 합격은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기반으로 해서 일단 수업을 나갈 거고요. 거의 뭐 모든 부분 다 일단 나갑니다. 진도를. 그렇기 때문에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은 요 강의만 듣고 나중에 요 해당되는 부분을 뭐 따로 가지고 계신 개념서라든지 뭐 교과서 이런 것도 통해서 복습하시면은 다 모두 다 합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1일차죠. 어떻게? 선사시대에서 한번 신명나게 뛰어놀아 보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출제율이 무려 100%죠. 일단 이 문제에서는 일단 뭐다? 구석기와 신석기와 청동기와 철기시대의 요 사이를 어떠한 유물을 통해서 유물을 딱 봤을 때 여기는 구석기구나. 또 어떤 유물을 봤을 때 이거는 청동기 시대구나.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구석기 시대의 핵심 키워드 들어가기 전에 한번 찍고 들어가겠습니다. 구석기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 바로 이동입니다. 그 다음 신석기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뭐다? 키워드는 정착입니다. 그 다음 청동기는 무슨 이유는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뭐가 나온다? 계급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머릿속에 탁 심어놓고 기본으로 심어놓고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석기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구석기입니다. 구석기 시대를 보시게 되면 일단 생활상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는 어떻게? 의식주, 도구 요 네 개를 기본적으로 안다고 생각하시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구석기는 아까 말했지만 키워드는 뭐다? 이동입니다. 이동인데 자, 밑에 좀 쓰겠습니다. 자, 사람이 있습니다. 와우, 신납니다. 그 다음 동물이 있습니다. 네, 선생님 그림을 잘 그리죠. 동물입니다. 뛰어다닙니다. 우리 구석기는 이 사람이 동물을 잡기 위해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즉 뭐다? 동물이 이동하면 어떻게? 같이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착 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왜 못할까요? 동물은 그 지역에 계속 같이 이동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동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경제는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했지만 이동생활, 즉 사냥이나 채집이죠. 채집이 뭡니까? 그 지역 이동하다 보면 나무가 열렸네? 따먹는 겁니다. 맞죠?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되고 주거입니다. 주거는 당연히 우겨 동물 따라 이동하는 겁니다. 같이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을 지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어떻게? 막 짓는 겁니다. 강가에서 막 짓는 막집. 그 다음에 또 제일 좋은 거 자연 그대로 뭐다? 동굴이잖아요. 그래서 동굴이나 바위 그늘 같은 데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굴이나 강가에 막집이 났다. 구석기구나. 맞죠? 그 다음에 어떠한 생활? 자, 이동을 합니다. 당연히 어떤 생활? 이동 생활이죠. 우겨. 그리고 먹을 게 풍족할까요? 없을까요? 쉽게 말하면 계급이 나오려면은 먹고 살만 해야지 계급이 나오는 겁니다. 먹고 살 게 없는데 뭘 나눕니까? 즉 뭐다? 흔히 말하는 우리 자급자족들 봤죠. 그런 것처럼 먹고 살기 바쁘니까 어떻게? 무리 생활과 그 다음에 공동체적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선생님, 무리 생활은 어떻게 해요? 자, 쉽게 말하면 동물이 있는데 이 동물을 혼자 잡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잡잖아요. 어떻게? 같이 때를 모아서 달려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당연히 뭐다? 체계도 있지만 계급은 없겠죠. 맞죠? 평등 사회가 유지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술활동. 뼈나 뿔인데 쉽습니다. 동물 우겨 먹습니다. 맞죠? 먹으면 나중에 뭐가 남습니까? 뼈만 남겠죠. 맞죠? 먹으면 뼈만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뼈에다가 어떻게? 이거를 통해서
조각을 하는 겁니다. 맞죠? 그러한 상황 속에 그러면 이러한 동물은 무슨 도구로 잡냐? 바로 뗀석기입니다. 뗀석기는 뭐냐? 돌과 돌이 있습니다. 빵! 부딪힙니다. 깨지죠? 그걸 주워서 어떻게? 쓰는 겁니다. 그게 뗀석기인데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주먹도끼가 있습니다. 좀 이따 그림을 볼 겁니다. 주먹도끼가 뒤에 찢게, 찌르게, 끌게, 밀게인데 다 뭐다? 개. 쉽게 생각하시면 이거 미개하니까 구석기는 구닥다리인들 미개하니까 뒤에 개가 붙고 주먹도끼도 보십시오. 이름부터 어떻습니까? 엄청 무식하죠. 주먹과 도끼가 합쳐진 겁니다. 주먹도끼 좀 이따 그림을 볼 겁니다. 그래서 찌개 같은 경우는 찌르개와 찌개는 사냥 도구겠죠. 찌르는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끌개는 말 그대로 조리도구 끌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밀개는 미는 겁니다. 맞죠? 이러한 것들을 통한 도구들 뗀석기고요. 그 다음에 석기를 다루는 수법에 따라서 정기, 중기, 후기로 구분했는데 사실 이거는 초창기 때 시험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렵게 낼 때. 근데 지금은 이제 요거를 묻진 않는데 뭐 전기 같은 경우는 책을 썼지만 전기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있는 돌 하나로 쉽게 말하면 겁니다. 돌 하나로 모든 걸 다 쓰는 겁니다. 머리 자를 때도 이 돌로 쓰고 그다음에 어떻게 뭐 코를 팔 때도 이걸로 쓰고 그다음에 사냥할 때 이거 쓰고 하나의 도구로 똑같이 쓰는 겁니다. 그러다가 중기로 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제 서서히 이 돌이 가지는 용도가 달라지겠죠. 머리 자르는 것 따로, 그 다음에 사냥하는 것 따로 두는 겁니다. 그리고 후기로 가게 되면 이제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연결해서 이제 좀 고급스럽게 이제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나눠지는데 이거는 뭐 지금은 거의 출제가 안 되니까 그래도 알아두시면 옛날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석기 시대 끝이 났습니다. 맞죠? 구석기는 사실상 구석기만으로는 단독 출제가 거의 안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시험은 신석기 총동기만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그럼 어떻게 나올까요? 객관식의 밑에 깔리는 답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보겠는데 구석기 시대의 유적지입니다. 유적지를 보시게 되면 유적지가 다 어떻게 됐나요? 가운데에 몰려있죠. 이게 조금 이따 보면 알겠지만 구석기인들은 아까 뭐랬죠? 우겨 동물 따라 같이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막사는 막집이나 또는 가장 자연스럽게 원래부터 집이 될 수 있는 동굴에 산다 그랬잖아요. 동굴은 어디에 있나요? 해안가에 동굴이 있나요? 자리 있나요? 없잖아요. 산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점을 보게 되면 위치가 어떻게? 가운데에 찍혔습니다. 대표적인 게 굴포리. 어떻게 알아? 동굴. 그 다음에 대표적인 또 석장리. 돌석. 구석기구나. 그 다음에 검은모루 동굴. 검은모루. 칙칙하네. 검은모루 동굴. 또 구석기인들이 살았던 그러한 시기구나. 그래서 이것도 사실 초창기 때는 시험에 나왔었는데 사실 최근에는 그렇게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한번 또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게 바로 그 대표적인 주먹도끼입니다. 어떻습니까? 딱 봐도 무식해 보이지 않습니까? 딱 구석기들 이걸 들고 어떻게 동물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 이게 바로 주먹도끼인데 이 그림인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이 그림 나올 때는 언제다? 구석기구나. 이거를 머릿속에 심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석기를 끝을 냈고요. 그 다음 이제 신석기로 가겠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구석기는 키워드가 뭐다? 이동. 동물 따라 우겨 이동하는 그런 상황 속에 의식주 생활이 나왔고 그 다음 신석기의 핵심 키워드는 뭐다? 정착입니다. 정착. 자, 정착인데 이 정착 때문에 또 뭐? 의식주 도구. 요게 어떻게 변화됐냐 이걸 보는 겁니다. 자, 정착 생활을 했던 이유는 그겁니다. 또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고 어떻게 그 앞에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농사를 짓게 되니까 정착을 할 수밖에 없겠죠. 왜? 농사를 짓는데 막 이동할 수 있습니까? 물 줘야 돼, 잡초 뽑아야 돼,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연스럽게 농경이 시작과 된과 동시에 뭐다? 정착 생활을 하는 거죠. 여기는 연결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거를 가리켜서 우리 흔히 그럽니다. 신석기 혁명이다. 신석기 혁명이라. 그리고 농기구는 뭐다? 당연히 돌로 만든 농기구를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겠습니다. 주거생활입니다. 집은 어떠한 집을 살았냐? 이 신석기들은 아까 우리 구석기들은 집을 지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동물 따라 이동하는데 또 이사가 갈지 언제 이사할지 모르는데 왜 집을 짓습니까? 맞죠? 근데 이제는 뭐다? 농사를 지으니까 집을 제대로 지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책을 보시게 되면 아마 운집을 선생님이 구절하지 놓은 걸 있습니다. 첨방이 있는데 운집은 어떻게 짓냐? 땅을 팝니다. 맞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나무를 세웁니다. 그 다음에 집을 요렇게 하는 게 바로 운집의 스타일 되겠습니다. 근데 특징이 뭐냐면 화덕, 보일러가 가운데 있습니다. 가운데. 그래서 위에서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이러한 모양이죠. 이러한 모양에 이렇게 화덕이 있는 모양인데 원입니다. 원. 이게 이러한 모습의 총동그라미 이게 바뀌게 되는데 이게 또 시험에 잘 나오죠. 가운데에 뭐가 있다?
화덕이 있다. 그 다음에 집은 어디에 짓는다? 강가나 바닷가. 강가나 바닷가에서 왜 집을 지을까요? 강가 바닷가에 사니까 짓는데 일단 땅이 좋잖아요. 찌뻑찌뻑한 게. 거기서 농사를 짓고 또 처음 농사를 짓다 보니까 수확량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겠죠. 그리고 이때는 뭐다? 중요한 게 신석기 때는 벼농사를 한다 안 한다?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 않는다. 왜? 처음 농사를 시작하는 기술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뭐 조피수수, 조피수수는 뭐냐? 땅에 조피를 확 뿌리면 알아서 막 자라나는 게 조피수수입니다. 그거를 심었고 그러니까 생산량이 모자라니까 어떡할까요? 결국 또 사냥을 해야 됩니다. 근데 농사를 짓는데 사냥을 아까 할 때처럼 막 같이 이동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떡할까요? 안정적으로 식량을 얻을 수 있는 데는 어디다? 강가나 해안가죠. 왜? 물고기는 이동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조개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강가나 해안가에서 신석기들이 사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이제 집을 짓는데 처음 짓다 보니까 또 다 원형을 짓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청동기로 가면 직사각형으로 바뀌어. 조금 이따 볼 겁니다. 쉽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여러분들 방이 있잖아요. 방문을 열어보세요. 열면 집이 만약에 평수가 직사각형이 네모여야 되는데 바닥이 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가구를 어떻게 놓겠어요? 못 놓을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즉 신석기, 이 구석기인들도 뭐다? 시간이, 이 선사시대인들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직사각형이야지 공간이 넓구나. 이걸 알기 시작하는 거고 그 다음 화덕은 아까 말했죠. 우리 화덕 피자 그러잖아요. 넣고 빼는 보일러입니다. 이게 왜 가운데 있으면 처음에 단순합니다. 가운데 있으면 제일 따뜻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도 알지 않습니까? 에어컨 거실 한가득 놔둡니까? 여러분들 집에? TV 한가득 놔둡니까? 안 놔두잖아요. 만약에 가운데 있으면 어떡할까? 어머님들 지나갈 때 얼마나 불편하다 그러겠어요. 다 어디로 갑니까? 측면으로 가잖아요. 맞죠? 처음 실 때는 가운데 두면 제일 따뜻하게 싶어서 가운데 뒀지만 뭐다? 시간 지나니까 그렇게 안 둬도 온도가 열이 퍼지잖아요. 어차피. 그래서 총동이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 좀 이따 보겠지만 직사각형으로 바뀌게 되고 이 화덕이 가운데 있던 게 측면으로 옮겨지게 된다. 연결되는 거죠. 자, 어쨌든 그러한 상황 속에 또 계속 근데 평등사회입니다. 왜? 아직도 수확량을 잉여물이 나올 만큼의 그런 양이 안 나오는 거죠. 즉 계급이 나오는 뭐다? 내가 다 먹고 남는 게 있어야지 그걸 놓고 싸울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긴 자가 계급이 되는 거죠. 이긴 자 승자가 되니까. 근데 지금은 아직도 먹고 살기 바쁘다. 그리고 이때 나오는 게 족외혼입니다. 이게 뭐냐면 왜? 바깥 외족. 우리 부족 바깥에 있는 족과 결혼을 하는 겁니다. 이게 또 무슨 의미냐? 신석기 돼서 이게 가능합니다. 자, 선생님이 구석기입니다. 우겨 동물 가다가 어느 날 옆에 지나가는데 선생님이 좋아하는 소녀시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랑에 빠졌습니다. 우리 나 너랑 사귀고 싶어. 결혼하자. 근데 그쪽에서 알았어요. 해요 라고 했는데 다음날 보니까 그 소녀시대 부족은 어떻게? 매머드를 따라서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동을 막 하다 보니까 부족끼리 결혼이 불가능합니다. 왜? 사랑에 빠진 다음날 없습니다. 근데 신석기는 그게 가능합니다. 왜? 정착 생활을 하잖아요. 내가 사랑에 빠졌어. 근데 그 부족이 이사를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고 그 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족외혼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조개 껍데기 가면 또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조개에다가 구멍이 뽕 쓰고 다니는 건데 강가나 바닷가에 사는데 지금 이 시기에는 TV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아이돌도 없습니다. 만화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가지고 있는 거 놀겠죠. 뭐다? 제일 많은 게 뭘까요? 여러분들 어릴 때 해안가 가면 뭡니까? 어릴 때 막 조개 줍고 그러잖아요. 그처럼 조개 줘서 구멍 뚫어서 가면을 쓰고 다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한 모습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농사를 짓다 보니 이제 한 가지 뭔가 생각을 합니다. 농사를 짓는 제일 필요한 거는 뭐다? 날씨가 필요하겠구나. 맞죠? 그러면서 나오는 게 이러한 종교활동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착 생활을 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잡생각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몸이 편하면 어떻습니까? 내일 뭐 하지? 이런 거 생각하는데 바쁘면 어떻습니까? 그거 살기 바쁘잖아요. 딴 거 생각할 겨를이 없잖아요. 그처럼 이 신석기도 이제 옛날에 뭡니까? 동물 따라 이동하기 바쁘죠? 막 이동하기 바쁘니까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다? 시간이 있고 정착했으니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농사를 잘 짓고 싶잖아요. 그래야지 내가 저 잘 먹으니까.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다? 애니미즘입니다. 애니미즘은 뭐다? 애니미즘. 쉽게 생각하면 영어지만 애를 사랑할 애로 생각하십시오. 뭘 사랑할까 그러면? 날씨겠죠. 날씨. 그래서 뭐다? 농사에 영향을 주는 자연현상들. 특히 뭐 해, 그 다음에 뭐 달 이런 것들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 다음 토테미즘입니다. 쉽게 말하면 짐 시리즈죠. 짐 시리즈. 토테미즘은 뭐냐면 흑토입니다. 흑토.
땅 위에 있는 동물을 숭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토테미즘 뭐? 땅 위에 있는 동물을 숭배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부족의 기원을 찾는 건데 동식물과 이제 연결해서 찾는 건데 그러면 저는 선생님은 용을 좋아합니다. 그럼 어떨까요? 우리 부족은 뭐가 될까요? 용 부족입니다. 옆집에는 돌쇠네는 곰을 좋아한답니다. 그럼 그건 뭐 어딜까요? 곰 부족입니다. 그래서 좀 이따 다음 강의 때 배우겠지만 고조선 때 토테미즈 나오는 게 뭐다? 곰족은 곰부를 숭배하는 부족이고 그 다음에 호랑이 나오지만 그 호랑이는 뭐다? 그 호랑이를 숭배하는 부족인 겁니다. 그런 식으로 토테미즘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샤머니즘. 샤머니즘은 샤머니 무당이죠. 무당. 즉 잡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또 뭐 할까? 아 어느 날 갑자기 나 죽으면 어디로 가지? 우리 부모님 죽었는데 뭐 어디로 가서 날 도와주시려나? 이런 생각 할 거 아닙니까? 지금 또 그래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거를 이때 처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다? 영혼 조상 숭배.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안 없어지겠네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조상이 돌아가셨는데 우리 조상이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 게 언제다? 신석기 시대 때 이러한 것들이 처음 등장하게 된다. 요거 잘 출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아셔야 되겠고요. 요렇게 해서 신석기를 정리했는데 신석기는 요렇게만 정리하면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유물을 봐야 됩니다. 유물을 통해서 이게 무슨 시대인지를 알아야지만 문제를 완벽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석기 유물입니다. 이게 여태까지 시험에 나왔던 모든 유물 다 들어간 겁니다. 여기서 안 벗어날 겁니다. 자, 첫 번째. 아까 말했지만 집터. 어떠한 스타일? 처음에는 동그란 스타일. 청동기는 어떻게? 직사각형. 그 다음에 신석기 때는 동그란 스타일 여기 가운데 뭐가 있다? 화덕이 있었다. 맞죠? 그 다음에 덧무늬톡입니다. 덧댄 겁니다. 무늬를. 덧댄 무늬인데 시간이 지나서 뭐가 나오죠? 이제 빗살무늬톡이.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이거는 뭐다? V자라입니다. 토기가 V자라입니다. 왜 V자라입니까? 신석기들은 어디에 산다? 강가나 해안가. 여러분들 강가나 해안가 모래사장 어떻습니까? 푹신푹신하잖아요. 거기 어떻게? 탁 꽂아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스타일을 만들게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하죠. 이게 되면서 이제 음식을 끓여 먹기도 하고 저장하게 되니까 이때 신석기들의 수명이 늘어납니다. 옛날에는 토기가 없으니까 어떡할까요? 그냥 나뭇잎에 쌓는 겁니다. 다 상하겠죠. 맞죠? 그리고 아까 봤던 조개껍데기입니다. 요런 걸 쓰고 다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칠해거리, 목걸이 이렇게 걸고요. 그 다음에 요 가락바퀴도 시험에 잘 나오죠. 이거는 뭐다? 여기에 이렇게 가운데 걸 넣습니다. 넣어서 실을 빙글빙글 돌려서 옷감을 만드는 거죠. 시험에 아주 출제가 잘 됩니다. 그 다음에 구석기와 다르게 신석기는 뭐다? 신석기는 떼서 썼던 뗀석기라면 신석기 와서는 구석기는 뗀석기, 신석기 때는 뭐다? 돌을 갈아 썼던 간석기죠. 그래서 아까 주먹도끼와 다르게 어떻습니까? 갈아넣는 모습이 티가 나잖아요. 맞죠? 그래서 요 그림을 통했을 때 봤을 때 신석기구나. 꼭 아셔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문제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석기 유적입니다. 구석기랑 차이가 나나요? 구석기는 어땠죠? 가운데에 몰려 있었잖아요. 산 있는데. 근데 신석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해안가에 몰려 있죠. 맞죠? 다 해안가지 않습니까? 강가나 해안가에 사니까 강가 해안가 몰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딱 봤을 때도 뭐다? 신석기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근데 요거는 뭐 요새 그렇게 출제되는 트렌드가 아니라서 그냥 요렇구나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청동기가 왔습니다. 청동기는 아까도 말했지만 핵심 키워드가 뭐다? 바로 계급이라 그랬죠. 맞죠? 계급입니다. 계급. 자, 청동기도 사람이 있습니다. 멋있죠? 네, 사람이 있습니다. 뭘 하나 들고 있네요. 맞죠? 그 다음에 목걸이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네, 목걸이입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옆에 고인돌이 있습니다. 자, 요것만 그림만 또 보시면 청동기가 바로 떠올 겁니다. 계급하면 청동기 하면 여러분들 뭐가 떠오르나요? 흔히 선생님이 뭐 강의를 많이 해봤지만 보통 학생들 물어보면 다 그럽니다. 청동기 시다면 뭐가 생각나나요? 그러면 청동기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고인돌로 생각하는 겁니다. 맞죠? 청동기는 하나만 생각납니다. 고인 돌돌돌돌. 고인 돌돌돌돌. 청동기들은 돌 오타쿠입니다. 다시 한번. 청동기는 뭐다? 고인 돌돌돌돌. 자, 그게 뭐냐? 좀 이따 설명할 건데 일단 고인돌만 생각하면 청동기 하나 끝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 이 고인돌을 만들려면은 얼마나 힘들까요? 책에도 있겠지만 책에도 선생님이 사진을 첨부했지만 만들면 엄청 이거 돌 막 낑낑낑 사람이 다 하잖아요. 맞죠?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묻히는 사람은 당연히 어떤 사람일까요? 모든 사람이 다 묻혔을까요? 당연히 계급이 높은 사람이 묻혔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청동기는 뭐다? 이 고인돌만 딱 봤을 때는 계급이 나왔구나.
이렇게 연결하셔도 되겠죠. 맞죠? 자, 갑니다. 일단 또 의식주를 볼게요. 자, 이제는 한 단계 더 발전했습니다. 신석기 때는 농사를 어떤 농사? 조피수수. 뿌리면 그냥 나는 밭농사. 벼농사는 기술을 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드디어 벼농사를 처음으로 시작합니다. 맞죠? 신석기 때는 시작하지 않았다. 그 다음 배산임수 칠학으로 가게 됩니다. 배산임수는 뭐냐? 내 뒤에 산이 있습니다. 그 다음 집을 짓고요. 그 다음 그 앞에 논이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강이 흐르는, 이게 바로 배산임수 지형이죠. 이게 이러한 곳에 사는 겁니다. 모든 걸 다 해결하죠. 산에서 나무도 떼우고, 그 다음에 배산임수가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산에서 찬바람을 막아줄 거 아닙니까? 강가 해안가 가십시오. 아까 설명 안 했는데 왜 강가 해안가냐면 이때는 신석기 때는 집이 반지하입니다. 반지하. 그렇다가 청동기로 오게 되면 지상 가옥화로 올라갑니다. 그 올라가는 배경이 뭐냐면은 강가나 해안가 되면 여러분들 아무리 여름에 가도 밤에 되면 어떻습니까? 춥잖아요. 근데 왜 추울까요? 산이 없고 그냥 바람 바로 받잖아요. 근데 이제 산에 가면 어떻게 된다? 산이 막아주니까 이때는 이제 덜 추운 겁니다. 그래서 지상가옥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또 앞에서 원형이었던 게 어떻게? 직사각형으로. 그 다음에 가운데 있던 화덕이 어떻게? 이제 측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춧돌이죠. 고인 돌돌돌돌 하나만 나왔습니다. 주춧돌이 뭐냐면 집을 지을 때 주춧돌을 사용한다. 요거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앙의 화덕은 아까 말했듯이 한쪽 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충격적인 일이 생깁니다. 계급이 왜 생기냐? 이제 벼농사를 시작합니다. 쌀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농기구도 발전합니다.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먹고 드디어 남는 게 생기는 겁니다. 인력물이 먹고 남는 게 생기는 겁니다. 먹고 남는 게 생기는 게 어떻게 할까요? 이제 남는 거는 나의 것이 되잖아요. 나의 재산이 되잖아요. 사유재산, 개인 재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전쟁을 일으키겠죠. 그러면서 남녀가 분화됩니다. 왜? 전쟁에는 여자가 도움이 안 되잖아요. 이때보다 여자는 집안일을 하게 되고 남자는 전쟁을 하는, 남녀가 역할이 확실히 딱 분화가 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게 되고요. 그러한 모습이 나오면서 전쟁에서 이겼다. 이기고 진 사람 어떻게? 내 밑으로 들어오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뭐다? 계급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계급이 나왔는데 쉽게 말하면 이 고인들을 묻히는 사람 누구냐? 바로 다른 말로 군장, 족장이라 그러죠.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요새 최근에 뭐 유행하고 있는 뭐 그 정글의 법칙 이런 데 보면 무슨 족장 이러잖아요. 그처럼 이때 족장, 군장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등장할 때 얘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바로 선민사상 되겠습니다. 선생님, 이거는 뭔가요? 내가 뭐다? 선택받은 민이다.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섹시한 우리 군장입니다. 칼을 들고 있죠. 자, 청동기에는 청동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동거울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모든 사람이 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최신 핸드폰 나왔습니다. 누가 봐도 그 핸드폰이 좋은 거 다 알잖아요. 근데 그거 살 수가 있나요? 모두? 못 사죠. 왜? 돈이 없어서. 좋은 거 아는데 못 사잖아. 그것처럼 똑같습니다. 청동기 처음 나왔는데 지금은 지금 명품이다. 명품. 그 명품 다 가질 수 있을까요? 없잖아. 그럼 누가 가질까요? 계급 중에 제일 높은 누가? 군장, 족장이 가지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바로 은족장입니다. 자, 좀 이따 그림을 보겠지만, 도구를 보겠지만 비파형 동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들고 있죠. 그러면서 어떻게? 청동고울을 목에 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태양을 붙입니다. 그럼 어떻게? 반짝반짝 선생님 얼굴이 더 샤방샤방해지겠죠. 맞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근데 이 청동고울을 어떻게? 청동검을 선생님은 항상 하늘 위로 높이 듭니다. 왜 드냐? 여러분들 또 쉽게 말하면 수업 시간에 발표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면은 이렇게 밑으로 드는 사람 있습니까? 다 위로 들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물건을 자랑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밑으로 듭니까? 이거 봐라 들잖아요. 그처럼 선생님이 하늘 위로 높이 든다. 이유는 뭐다? 내가 바로 하늘의 선택을 받은 자손이다. 내가 바로 하늘로부터 선택을 받은 자손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맞죠? 그래서 선생님 청동기 족장, 고인돌에 묻힌 족장. 이 족장은 하늘 높이 칼을 듭니다. 들은 이유는 뭐다? 청동칼을 드는 이유는 내가 바로 하늘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다. 그게 무슨 사상? 선민사상이다. 이걸 바탕으로 주변의 약한 부족들을 흡수하는 겁니다. 통합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청동기의 모습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전문 장인이 출연합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자, 청동기 때는 제일 중요한 거. 청동기. 그 다음에 청동기를 쓰고 그 다음에 고인돌인데 그러면 이 청동기를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까요? 첫 번째, 3단계를 거칩니다. 일단 산으로 가서 광물을 캐치해야 되겠죠? 맞죠? 캐치해서 두 번째, 녹입니다. 녹여서 순수한 청동을 꺼내야 되겠죠? 빼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어떻게? 칼을 만들거나 거울을 만들거나 그런 섬세한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즉 3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 단계별로 어떻게? 사람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사람은 뭐라 할까요? 전문 장인이겠죠. 그러니까 그 3단계를 거치는 당연히 뭐가 나올까요? 공동 작업장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청동기 때. 맞죠? 책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 이 시기에도 또 어떠한 도구를 사용하였는가 이거를 아셔야 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예술활동인데 이거는 방구대 암각합니다. 암각하는 선생님이 책에 썼지만 사실은 이게 시기를 놓고 좀 많이 싸우고 있습니다. 아우 이게 신석기인지 청동기인지 초기찰기인지 막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학자들끼리.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최근에 이게 수능에 나온 적도 있었는데 수능에 나올 때 어떻게 나냐면 신석기 틀린 걸 찾으셔놓고 객관식 답 5개 중에 4개를 다 신석기 하나를 구석기 중 그럼 당연히 구석기가 답이겠죠. 맞죠? 그런 식으로밖에 못 내니까 뭐 신경 안 써도 되겠지만 굳이 보신다면 그렇게 나올 거면 아마 한 개를 다 같은 시기로 몰고 나머지를 다른 시기로 몰고 이렇게 나오는데 뭐 내용을 보자면 여기 원그림이 있습니다. 이거는 태양을 상징하겠죠. 태양을. 아까 말했지만 농사, 애니미즘과 약간 관련이 있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여기를 보게 되면 방구되면은 여기 그림이 좀 흐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아 선생님 이건 뭔가요? 고래입니다. 고래. 실제로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즉 고래를 막 그려놓는 겁니다. 이건 뭘까요? 고기를 찾고 싶다. 맞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 뭐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시기는 뭐 청동기 일단 이렇게 넣지만 뭐 신석기로 보기도 합니다. 자, 중요한 거죠. 신석기 시대 이제 청동기 시대 때 유물입니다. 첫 번째, 집토죠. 아까도 말했지만 신석기는 어떻다? 원형이었잖아요. 이제 드디어 뭐 어떻게 됩니까? 직사각형으로 바뀌게 되죠. 그 다음에 갑니다. 반달독칼. 요거 시험에 아주 잘 출제됩니다. 반달독칼은 뭐냐면 우리 청동기 때 가장 큰 핵심은 뭐다? 벼농사죠. 슥싹슥싹. 그 벼이삭을 자를 때 이걸 쓰는 겁니다. 여기 구멍에 요렇게 묶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슥싹슥싹 농사를 짓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파형 동검은 아까 그 선생님이 하늘 높이 들었던 그 동검이고요. 그 다음에 거치무늬 거울도 당연히 처음 만들다 보니까 이제 비파형 거치무늬 거울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도 은근슬쩍 자주 출제됩니다. 농경무늬가 새진 청동기 시대고 청동방울 이거도 족장에 들고 있는 거예요. 흔드는 거겠죠. 흔들흔들 거리면서 나를 봐라. 맞죠? 그 다음에 토기는 V자 라인의 빗살무늬 토기에서 어떻게? 레벨을 했습니다. 어떻게 레벨을? 바로 손잡이가 달렸죠. 맞죠? 그러한 모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무늬 토기. 이제 그 앞에 있던 빗살무늬 토기. 빗살무늬. 무늬가 너무 싼티나. 그럼 못 쓰겠어. 아예 그럴 바에는 무늬를 없애자. 민자 무늬의 뭐다? 민무늬 토기가 되겠고요. 이거는 아까 계속 설명했었던 고인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물이 안 벗어날 겁니다. 그래서 요 유물만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철기시대입니다. 철기시대는 뭐 출제율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닌데요. 자, 말 그대로 철기를 사용한 거겠죠. 청동기 후기랑 맞물립니다. 청동기 후기부터 이제 섞여서 내려가는 건데요. 특징은 뭐냐면 하나만 뽑자면 이제 독자적 청동기 문화입니다. 독자적. 그걸 알 수 있는 건 뭐다? 쉽게 말하면 이 거푸집이 출토됐기 때문인데요. 이 거푸집은 또 이따 그림을 볼 겁니다. 쉽게 말하면 청동기를 대량 생산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청동기 시대 때는 모든 사람이 못 가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기 철기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이때는 뭐다? 대량 생산. 그러면서 비파형 동검, 배가 뽕냥했던 비파형 동검에서 뾰족한 세형 동검으로 거치무늬에서 뭐다? 이제 거치무늬에서 잔잔한 무늬인 잔무늬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뭐다? 우리 이러한 모습은 한반도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반도에는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가 있었구나. 이게 초기 철기 시대 때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자면요. 앞에서 청동기 때 봤던 동검이랑 모양이 다르죠. 뾰족해집니다. 맞죠? 그 다음에 잔무늬 거울. 선생님, 거울은 구분이 안 되는데요? 거울 갖고 구분하는 문제 절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거는 봐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되겠고요. 잔무늬 거울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는구나. 맞죠? 거친 무늬에서 잔무늬 쉽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이 거푸집. 이게 바로 대량 생산입니다. 요 두 개를 합쳐서 청동액을 뚜루루루 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서 굳으면 빼면은 여러분들 그 미술 시간에 지점토 있잖아요. 모양대로 찍으면은 그 모양 그대로 나오는 거. 그거와 흡사하다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잘 나오는 게 요거 되겠습니다. 중국과의 활발한 교류. 중국과의 교류를 했다는 증거로 나오는 게 이 명도전. 이거는 당시 중국의 화폐입니다. 그 다음에 오수전 또 뭐다? 중국의 화폐입니다. 책의 날개 쪽에 보시게 되면 아마 반란장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의 화폐인데 실제로 시험에는 이게 제일 많이 나오죠. 특이해서. 모르는 사람들 이게 뭐 칼이냐 이런데 당연히 여러분들 공부 이제 하셨으니까 바로 중국의 화폐인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화폐가 우리나라에 나왔기 때문에 뭐다? 아, 중국이랑 교류를 했겠구나. 그 다음 끝에 다오리, 붓. 다오리라는 지역에서 붓이 나옵니다. 이 말은 뭐다? 붓을 통해서 뭘 썼을까요? 우리나라 말 없잖아요. 이때 아직. 한자를 썼겠구나. 이거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오리 붓이 나왔을 때는 아, 중국에 있는 한자를 우리가 썼겠구나를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만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철기시대입니다. 널무덤인데 지금 앞에서 잠깐 빠졌는데 청동기 때 돌 오타쿠라 그랬죠. 그래서 돌돌돌돌 세 개입니다. 고인돌, 그 다음에 집 지을 때 추춧돌. 고인돌은 그 다음에 청동기 사람들은 고인돌 다음에 또 무덤이 뭐가 있냐면 돌널 무덤이 있습니다. 여기는 널 무덤이죠. 선생님, 무덤이 뭐냐면 선생님이 꼴까닥 죽었습니다. 죽으면 어떡할까요? 나를 묻어주렴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묻습니다. 돌널 무덤은 뭐냐면 곽이, 우리 시신 무덤은 어떨까? 나무 곽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곽이 돌널 무덤은 돌입니다. 청동기 시대 때는. 근데 요 시기로 오게 되면은 뭐다? 이제 그냥 널판지, 나무입니다. 그냥 널을 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널무덤이고요. 그래서 널무덤이 나오면은 청동기다 아니다? 청동기가 아닙니다. 청동기는 무슨 무덤? 돌돌돌돌 도로타쿠입니다. 도로타쿠. 돌널 무덤이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동무덤이 왔습니다. 동무덤 같은 경우는 흔히 그러죠. 단독 무덤, 개인 1인용 무덤이다. 항아리를 두 개를 요 항아리가 두 개를 합쳐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도 학자들끼리 지금 많이 싸우고 있습니다. 아, 이 무덤 작은데 이거 사람이 들어가냐? 그래서 흔히 학자들은 어린 애기가 들어간다. 또 다른 학자들은 야, 이거는 어른을 폴더 접듯이 접어서였다. 막 그런 말도 있고 한데 어쨌든 의견이 분분한 그런 단계인데 널무덤과 동무덤 다 언제다? 철기시대구나. 고인돌, 청동기 때는 뭐? 돌돌돌돌. 고인돌과 돌널무덤이다. 머릿속에 꼭 심어두시고요. 이렇게 해서 개념은 끝났습니다.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출문제인데요. 딱 보는 순간 V자라인, 진흙, 강가 나양 가서 탁탁탁 꽂았었던 V살모니 톡인데 신석기죠. 그 다음에 움집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신석기를 보겠습니다. 고인돌을 만들다 다친 돌쇠. 고인돌은 언제다? 청동기, 계급이 있었던. 그 다음 니은, 청동으로 무기를 만들었는데 청동기. 가락바퀴 뭐였죠 아까? 동그란 구멍에 실을 바늘을 꽂아서 빙글빙글빙글 돌아서 옷을 만들었다. 맞죠? 조피 뭐? 수수. 조피 수수. 던지면 알아서 자라는 반농사. 그래서 답은 디귿 리을 5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상 문제를 보겠습니다. 예상 문제는 선생님이 만든 거 되겠습니다. 출제될 거 딱 뽑아서 만든 건데 힌트가 나왔죠. 첫 번째, 벼농사의 시작. 처음 농사는 뭐다? 신석기 때는 밭농사. 그러다가 발전하면서 드디어 청동기 때 뭐? 벼농사.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계급이 나오게 되고 생산물이 남기니까 인력물이 남게 되는. 그러면서 족장하면 뭘 생각해라? 고인돌에 휙 묻히고, 그 다음에 족장은 청동거울까. 청동검을 어떻게 하늘 위로 높인다. 드는 이유는 뭐다? 내가 바로 하늘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다. 나를 따라라. 맞죠? 그런 의미였고, 뭐 암각하는 그냥 여봤습니다. 이거는 뭐 시기가 분분하지만 어쨌든 고인돌까 뭐? 고인 돌돌돌돌 돌널 무덤. 돌 하나는 뭐였죠? 집 지을 때 주춧돌.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고 찾습니다. 이 시기인데 1번 이건 언제였죠? 초기 철기죠. 중국의 화폐라 명도전. 그 다음에 이거는 무식했던 구석기인들 주먹 도끼. 3번 반달독화 쓱싹 뭐 자르는 거다? 벼이삭. 답은 3번이죠. 여기 구멍에 이렇게 실을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잡아서 쓱싹 자르는 거죠. 그 다음에 V자라인 빗살무늬 독이 강간 해안가 어떻게 탁탁탁 꽂았었던. 그러니까 뾰족하죠. 그래서 신석기고, 그 다음 끝으로 가락바퀴. 여기다가 어떻게 한다? 이걸 넣어서 실을 빙빙빙 돌려서 옷감을 만들었다.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아마 여기 문제까지만 다 이해되시면 나머지 문제는 푼데 아무 지장 없을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1강을 한번 맞춰봤습니다. 뭐 워밍업이죠. 가볍죠. 이거는 뭐 기초입니다. 기초. 여기서 틀리면은 큰일 납니다. 왜? 100% 출제다. 모든 사람들이 여기는 다 잘하기 때문이죠. 어쨌든 1강 가볍게 한번 해봤고요. 그러면 여러분과 선생님 어디서 만난다? 이 강에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고생하셨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 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